오늘은 인천의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아파트 물건은 지금 감정가 대비 30%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권리 분석 그리고 추천 입찰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의 추천 물건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가 정말 많았던 지역이죠. 그리고 주안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층수는 10층 물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가가 2억 4천에서 무려 3번이나 떨어져서 최저가가 8천만 원까지 34%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물건은 단기 투자하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건물 면적 같은 경우에는 50제곱미터 15평형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는 총 13층입니다. 13층 중에 10층이니까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존 연식은 15년식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기 전에 사진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단독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한 채 아파트가 이제 그 중에서 한 동이 경매로 나온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언덕같이 보여요. 살짝 언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아마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는 구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문은 깨끗하죠? 15년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부는 어느 정도 깔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경매 물건이 7개가 한꺼번에 나와서 지금 다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7번 물건은 이쪽에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위치는 지금 대략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래도 얼추 예상을 해보았을 때 지금 여기가 길고 여기가 좀 짧죠? 그래서 이쪽이 더 길고 이쪽이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물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쪽 위치가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장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보기 전에 일단 단지 정보부터 한번 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아까 사진으로 대략적으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방이 몇 개인지, 화장실이 몇 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세대는 4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개 동의자 아파트가 한 개니까. 그리고 세대당 주체 대수는 0.78대다. 약간 부족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타입이 있는데 지금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B 타입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71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방 3개 화장실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전부 다 똑같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아파트예요. 요 아파트 기준으로 쭉 당겨 볼게요. 그러면 이쪽이었고 이쪽. 그러면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은 이쪽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주안역이 위치하고 있어요. W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까지 이동이 무척이나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지역은 학부모분들이 가족 단위로 계시기보다는 보통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이 좀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다 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W역세권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학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지역이었죠. 그래서 여기 서감초등학교까지 쭉 해서 옆으로 가면은 대략적으로 한 700m 정도 됩니다. 700에서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거리는 약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갈만한 거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학군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쪽에 길을 건너면은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거 이외에는 가까운 지역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학구는 좀 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변에 동네 마트는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그냥 다 조그만한 동네 마트 정도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점은 뭐 당연히 엄청나게 몰려있죠, 이쪽에. 이쪽 역 근처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요. 이쪽에 국민은행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협은행, 그 다음 이쪽에 새마을금고 이렇게 이쪽 인근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거리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번화한 곳이 이쪽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은행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공서를 한번 보시면은 관공서는 이쪽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우체국이나 그 이외의 인프라는 조금 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가정법원이 이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입지 총평을 해보자면은 이 지역은
직장인분들에게 조금 최적화된 지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호선과 인천 2호선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나갈 때는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좋은 호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1호선은 서울로 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인천 2호선만 있는 지역보다는 그래도 훨씬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서 깨끗한 주거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해봐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 파악을 정말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파트긴 아파트인데 단독 아파트예요. 하지만 이 아파트가 빌라보다는 시세가 당연히 높아요. 같은 평수, 같은 연식이어도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높고요. 근데 이 아파트라도 대단지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아니면 세대수가 어느 정도 있는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파악을 정말 유의해서 해야 되는 물건이고, 이런 거는 같은 단독 아파트끼리 비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게도 이쪽 주안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다 단독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시세를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 근처가 경매 물건이었고, 이쪽 근처를 먼저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14년식 아파트 물건이고요.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도 거의 비슷하네요. 바로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경매 물건은 50제곱미터였으니까 네, 이걸로 한번 시세를 보겠습니다. 지금 시세가, 네, 요거 지금 다 봤는데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호가는 49제곱미터가 1억 3,800에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이외에는 1억 6,800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 물건을 한번 볼게요. 경매 물건도 한번 볼게요. 지금 경매 물건은 처음에 안 봤던 이유가 이렇게 세 개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도 없고, 하지만 매물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 보여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 이외의 아파트 단지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오래된 아파트니까 제외하고요. 이거 사용 승인일을 2013년도, 15년도 이전으로 한번 보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6년식이고 55가 2억 1천 나오죠. 그래서 이 물건은 팔린 게 아니에요. 절대 팔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래 정보도 없죠. 없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인근에 한번 더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물건도 있고 53제곱미터가 1억 8천이죠. 3층이고 16년식이네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팔린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팔린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보시면은 이것도 53제곱미터 1억 7,500 거래가 안 돼 있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거래된 내역이 네, 20년도 이후로 끊겼네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네, 이거 다 지금 없죠? 거래된 내역이 정확하게 이걸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나마 제일 저렴한 거였어요. 1억 3,800이.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거래가 된 게 아니고 실제 있는 매물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걸로만 봤을 때는 1억 3,800이 하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실제 있는 매물 같긴 해요. 여기 매매가도 적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특징이 다 있죠. 요 방 3개 욕실 2개네요. 이거는 또.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은 방 3개, 화장실 하나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낮게 시세를 측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 주안동이라는 지역, 주안역 인근에 6개월 동안 거래된 모든 아파트 물건을 다 조사해 봤는데요. 이 물건 조사했었을 때 평당가가 대략적으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1억 3,600 정도 됐고요.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억 5천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물건이 진짜 나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물건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이 물건 이외에는 다 1억 중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거래된 걸 봤을 때는 1억 3천에서 5천 사이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물건의 시세를 한 1억 2천 정도로만 잡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시세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봐야지 나중에 조금 더 팔 때 원활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물건의 최저가는 8,200만 원이죠. 지금 30%까지 저감이 됐기 때문에 입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물건 안전한지 않은지 확인한 후에 입찰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권리 분석은 역시나 등기부등본 요약본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보고요.
이거는 1-1이죠. 이게 뭐냐면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집주인분께서 하신 건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탈환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소유자가 낙찰받으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는 권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갑구 보시면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있고 압류 있고요. 을구에서는 근저당권만 있습니다. 요 부기등기는 본등기를 따라가는 특징이 있고요. 본등기가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데 본등기가 없어지면은 부기등기는 자동 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 후보군 7가지에 속하죠.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 말소 기준 권리 후보군에 다 속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빠른 권리 15년도 11월 10날 근저당권이 가장 빠른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등기부 등본상 낙찰자한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내각물건 명세서에 효력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 지상권, 비고 이렇게 3가지란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물건은 임차인분이 계십니다. 임차인분이 2022년 3월 28일에 전입신고를 하셨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 써 있어요. 15년도 11월 20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빠르죠? 말소 기준 권리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분은 돈을 받으실 수가 없는 임차인이에요. 후순위 임차이긴 한데 이 근저당권에 있는 금액이 1억 2천 정도 됩니다. 시세를 제가 1억 2천 정도로 보라고 했는데 1억 2천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결과적으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임차인분이셔요. 게다가 이 금액은 최우선 면제금에도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례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차인분께서 직접 경매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해야 될 방법은 이 임차인분께서 법원에다가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인한 우선 매수 신청을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그래도 입찰자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고 매도를 하셔서 9,500만 원에 대한 손실 중 일부라도 조금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입찰을 안 하신다면 누군가는 입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셨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피해 방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어쨌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입찰을 안 하신다면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을 때 가능한 한 높게 받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 그런 사정이 있지만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입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손해를 보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시세는 1억 2천 정도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1억 2천 한 중반 정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억 2천, 1억 2천 중반 정도라고 봤을 때 마지막 4번째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2편에서 1억 4입니다. 가능한 한 9,500 정도 쓰시면 조금 보수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물건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1억을 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낙찰 기존에 이쪽 지역 낙찰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억 넘게 낙찰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그렇긴 한데 제 기준점으로는 조금 낮게 보기 때문에 9천만 원대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임차인분께서 직접 낙찰 받으셔서 바로 매도해서 그만큼 시세 차익을 다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분들이 조금 경쟁이 많아져서 높게 받는 게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3월 5일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명도는 충분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감안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사비를 챙겨드리는 편이기는 한데 이거는 낙찰자분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